안녕하세요. 박예현입니다. 저는 매개변수 곡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배웠던 매개변수 곡선에 대해 요약해 보겠습니다. 매개변수 곡선은 n차로 나뉘고 n 플러스 1개의 컨트롤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1차 배지의 곡선은 2개의 컨트롤 포인트를 갖고 있고 식은 1-t의 p0 더하기 t의 p1입니다. 2차 배지의 곡선은 t의 제로, t1, t2로 3개의 컨트롤 포인트가 갖고 있습니다. 식은 1-t의 제곱에 p0 더하기 2t의 1-t의 p1 더하기 t의 제곱의 p2입니다. 3차 배지의 곡선은 p0, p1, p2, p3 이렇게 4개의 컨트롤 포인트를 갖고 있고 크기는 1-t의 세제곱 p0 더하기 3t의 1-t의 제곱에 p1 더하기 3t의 제곱 1-t의 p2 더하기 t 세제곱의 p3입니다. 곡선을 2차원을 늘리게 되면 곡면이 됩니다. 1차 베지어 곡면은 겹성형 패치, 다일리니어 패치 혹은 1차 베지어 패치라고도 합니다. 패치는 경계를 가진 곡면으로 4개의 컨트롤 포인트를 선형 보관을 하게 됩니다. 1차 배지어 곡면일 때는 컨트롤 포인트가 2차원이기 때문에 2×2이며 각각 T00, T01, T10, T11 이렇게 구분됩니다. 곡선에서는 T를 매개 변수로 사용했지만 곡면에서는 하나가 늘어서 U와 V를 사용하게 됩니다. U는 가로 방향으로, V는 세로 방향으로 선형 보관합니다. 선형 보관의 방식은 T00와 T01을 U 대 1-U로 수식 1-U의 T00 더하기 U의 T01을 사용해 가로 방향으로 선형 보관해서 TU0를 만듭니다. T00와 T01 원과 마찬가지로 U 대 U-1로 T10와 T11을 가로 선형 보관해서 TU1을 만듭니다.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선형 보관을 하게 됩니다. TU0와 TU1을 V 대 V1으로 선형 보관해서 V 선형 보관해서 TUV를 만듭니다. 곡면부터 가로와 세로 2번 선형 보관하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2개 사용하고 식을 행렬 형태로 나타내는 게 더욱 편해집니다. 컨트롤 포인트를 T00, T01, T10, T11을 2×2 행렬로 나타내고 가로 방향으로 선형 보관하는 것을 2행 1열로 오른쪽에 적습니다.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선형 보관하는 것은 왼쪽에
1행 2열로 적습니다. 계산할 때는 가로 먼저 계산하는 거나 세로 먼저 계산하는 거 둘 다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가로 방향으로 먼저 계산하게 된다면 1-u의 p00 더하기 u의 p01 1-u의 p10 더하기 u의 p11에 1-v와 v를 선형 보관해서 수식을 도출하면 됩니다. 수식을 외우는 것보다 행렬을 공부해서 이해하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1차 배지어 국면의 컨트롤 포인트가 2x2 행렬이고 가로 방향은 오른쪽에 세로 방향은 행렬 왼쪽에 적고 국면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U와 V를 균일하게 샘플링하면 즉 U와 V를 0.1씩 균등하게 잘게 쪼개서 점을 찍으면 테슬레이션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U가 0이면 왼쪽에 있는 두 컨트롤 포인트가 있는 점이 되고 V도 0이면 왼쪽 상단에 컨트롤 포인트가 됐습니다. 결국 U가 0이면 왼쪽 두 개의 컨트롤 포인트를 있는 선분상에서 V의 값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V가 0이면 맨 위의 선분상에서 U의 값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U가 0일 때는 V가 0과 1 사이로 오갈 때 왼쪽 두 개 있는 컨트롤 포인트를 있는 선분에서 움직이게 되고 V가 0이고 U가 0과 1 사이로 오갈 때면 맨 위에 있는 선분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드를 보면 이중 포문으로 동등하게 U와 V를 잘게 쪼개게 되고 점을 찍어서 인접한 점들을 연결해 삼각형을 나타내면 테슬레이션이 됩니다. 중간에 있는 수식은 앞서 공면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행렬로 나타낸 걸 유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선형 패치는 1차 배지어 패치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고 앞서 설명하였듯이 선형 보관하는 순서는 세로를 먼저 해도 되고 가로를 먼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렬로 식을 표시할 때 앞쪽으로 먼저 계산하는 것과 뒤쪽으로 먼저 계산하는 것은 결과는 동일합니다. 만약 컨트롤 포인트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다면 국평형 패치 1차 배지어 곡면은 평면이 아니라 그림같이 휘어진 곡면이 됩니다. 말 안 잔 것처럼 생긴 휘어진 곡면이 되게 됩니다.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2차 배지어 패치는 컨트롤 포인트가 3 곱하기 3이 됩니다. 3x3 행렬이 됩니다. P00, P01, P02, P10, P11, P12, P20, P21, P22이고 매개 변수는 똑같이 U와 V가 되는데 가로 방향으로 선형 보관한 것을 컨트롤 포인트가 컨트롤 포인트가 3개인 2차 배지어 곡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행렬로 적을 때 가로 방향으로 2차 배지어 곡선의 수식이 개수인 1-u의 제곱 2u의 1-u, u의 제곱으로 나타냅니다. 세로 방향도 똑같이 3개의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한 2차 배지어 곡선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행렬로 표시할 때 1-v의 제곱 2v 1-v v의 제곱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왼쪽은 세로 방향의 선형 보관, 오른쪽은 가로 방향의 선형 보관을 쓰기 때문에 전개된 수식을 외우는 것보다 행렬로 표현된 식을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보자면 2차 배지어 패치는 컨트롤 포인트가 3-3인 행렬이고 가로 방향은 1-u의 제곱, 2u의 1-u, u의 제곱이 되고 세로 방향으로는 1-v의 제곱, 2의 v의 1-v, v의 제곱으로 나타낸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차 배지어 패치의 최종 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행렬을 전부 제거했을 때 이런 수식이 나옵니다. 2차 또한 방향에 상관없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세로 방향으로 먼저 계산을 하든 가로 방향으로 먼저 선형 보관을 하든 결과는 같습니다. 1차 배지어 패치와 마찬가지로 U와 V를 균일하게 쪼개고 인접한 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면 테셀레이션이 됩니다. 세로 방향으로 먼저 쪼개든 가로 방향으로 쪼개든 같은 값이 나오며 1차 배지어 패치와 마찬가지로 컨트롤 포인트들이 서로 다른 한 평면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곳에 존재한다면 평면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복면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2단계 완성 기법으로 가로 방향으로 보관 한 번, 세로 방향으로 보관 한 번 하는 방식을 했지만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다른 방식은 반복적 곡선형 보관 기법으로 반복적으로 1차 배지어 곡면을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컨트롤 포인트를 3x3에서 컨트롤 포인트 3x3 중에 2x2에 대해서 가로 방향으로 u 대 1-u로 선형 보관을 하고 세로 방향으로 v 대 1-v의 선형 보관을 해서 1차 배지어 왼점을 만들고 P100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나머지 P10, P01, P02, P11, P12에 대해서도 똑같이 선형 보관을 해서 P101을 만들고 그 외에 나머지 2x2의 컨트롤 포인트에 대해서도 1차 배지어 곡면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에 다시 한 번 더 배지어 곡면을 사용해서 가로로 u 대 u-1로 선형 보관을 하고 세로로 v 대 1-v에 선형 보관을 해서 결과적으로 P의
B00를 만들게 됩니다. 반복적 겹선형 보관 기법은 이런 식으로 1차 배지어 공면을 만드는 방식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출된 결론도 2단계 완성 기법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3차 배지어 공면은 컨트롤 포인트가 가로 4개, 세로 4개, 가로 4개, 세로 4개로 4x4 행렬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 방향의 컨트롤 포인트 4개에 대해서 P00, P01, P02, P03 이렇게 4개에 대해서 3차 배지어 곡선을 만들게 되고 3차 배지어 곡선의 개수인 1-u의 세제곱 3 곱하기 u의 1-u의 제곱 3 곱하기 u의 제곱에 1-u 그리고 u의 세제곱으로 나타낸 것을 행렬로 표현해서 오른쪽에 곱하게 됩니다. 세로 또한 마찬가지로 P00, P10, P20, P30 이렇게 4개의 컨트롤 포인트로 만들어진 3차 배지어 곡선을 만들고 그의 개수를 왼쪽에 적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2단계 완성 기법으로 만들어 보면 3차 배지어 패치는 컨트롤 포인트가 4x4 행렬이고 오른쪽엔 가로의 컨트롤 포인트 4개를 사용한 3차 배지어 곡선의 개수를 행으로 적고 아니 열로 적고 오른쪽엔 세로의 4개의 컨트롤 포인트로 만든 3차 배지어 곡선의 개수를 행으로 적습니다. 3차 배지어 패치 또한 식을 전개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행렬로 돼 있는 상태에서 외우는 게 편합니다. 3차 배지어 패치를 반복적 겹선형 보관 기법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2차 배지어 패치를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4x4 컨트롤 포인트에서 2x2씩 나눠 겹선형 보관을 하고 그 결과값에서 다시 또 2x2씩 나눠서 겹선형 보관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온 값에서 겹선형 보관을 하게 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2단계 완성 2단계 완성 방법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TUV에 해당하는 TUV에 해당하는 점에 대해서 균등하게 나눠 점을 찍고 이웃된 점과 이어 삼각형을 만들어서 테셀레이션을 합니다. 3차 배지어 패치 또한 마찬가지로 컨트롤 포인트들이 한 평면 위에 없으면 평면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 곡면의 형태로 테셀레이션이 됩니다. 3차 배지어 패치에서 컨트롤 포인트를
움직이게 된다면 곡면의 외양이 변경되게 됩니다. 총 정리를 해보자면 1차 베이지어 패치는 컨트롤 포인트가 2x2이고 시계 결과는 이렇게 나오며 2차 베이지어 패치는 컨트롤 포인트가 3x3이고 1차와 마찬가지로 왼편에 세로 오른편에 가로로 선형 보관을 하는 행렬이 들어오게 됩니다. 3차 베이지어 패치는 컨트롤 포인트가 4x4 행렬이고 가로 세로로 3차 베이지어 곡선을 사용한 식이 나옵니다. 또 다른 곡면을 나타내는 기법 중에서 베지어 삼각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배운 것은 컨트롤 포인트가 3x3이나 4x4와 같은 정방형이었지만 베지어 삼각형은 컨트롤 포인트가 삼각형으로 정방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1차 베지어 삼각형은 컨트롤 포인트가 3개입니다. A, B, C로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1차 베지어 삼각형의 매개 변수 또한 U, V, W로 3개가 되는데요. 매개 변수 3개에 의해서 P를 나타내는 매개 변수 방정식은 AU, UA, VB, WC가 됩니다. UVW를 구하는 방법은 U는 A의 가중치이고 U를 구하려면 전체 삼각형의 면적분의 A와 마주보는 삼각형 CBC의 면적의 비율을 구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V 또한 B의 가중치이기 때문에 전체 삼각형의 면적분의 B와 마주보는 TCA의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W는 전체 삼각형의 면적분의 C와 마주보는 삼각형의 면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중치 UVW는 T의 무게중심 좌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하는 방식의 면적의 비율로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 U 더하기 V 더하기 W는 면적의 비율이 합치되기 때문에 값이 1이 나옵니다. 따라서 UVW 매개변수에서 W는 항상 1-U-V가 됩니다. 즉, U와 V만 알면 W는 자동적으로 구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만약 U가 0이 되면 U를 나타내는 식을 봤을 때 TBC의 면적이 0이 된다는 소리와 같으므로 P는 B와 C를 잇는 선분 위를 지나게 됩니다. 만약 U가 1이면 V와 W 둘 다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P는 점 A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u가 0이면 p가 vb 더하기 wc가 되고 w는 1-u-v였기 때문에 정리할 마이너스 w 1-w에 1 곱하기 더하기 w의 c가 돼서 D와 C를 잇는 선분의 외계변수 방정식이 되고 U가 1일 때는 나머지 두 개가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 A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베지어 삼각형도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2차 베지어 삼각형은 컨트롤 포인트가 A, B, C, D, E, F로 6개이고 1차 베지어 삼각형을 3개 만든 다음에 나온 결과에서 다시 1차 베지어 삼각형을 만들어서 점 S를 찍습니다. 즉, 앞서 배웠던 반복적 겹선형 보강 기법처럼 1차 배지의 삼각형을 만드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결과를 얻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배지어 삼각형을 알아보겠습니다. 3차 배지어, 3차 배지어 삼각형은 컨트롤 포인트가 10개로 1차 배지어 삼각형을 구하는 것을 3번 반복해서 구하게 됩니다. 한 번 1차 배지어 삼각형을 구하고 구에서 나온 값에서 다시 한 번 더 배지어 삼각형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결과에서 한 번 더 1차 배지어 삼각형을 구해서 값을 구합니다. 또한 배지어 삼각형은 다음 챕터에서 배울 PN 삼각형 테셀레이션의 이론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